자, 2026년 AI 하드웨어 시장의 판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런 반도체 사이클 논리로는 이제 설명이 안 되는 완전히 새로운 체제가 열리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분석에서는요, 도대체 왜 컴퓨팅 자원이 앞으로도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새로운 희소성의 시대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그 핵심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보통 기술이 발전해서 효율이 좋아지면 물건이 더 흔해지고 싸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AI 시장은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효율이 높아지니까 오히려 예전엔 비싸서 엄두도 못 냈던 새로운 아이디어와 수요들이 시장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면서 판 자체가 훨씬 더 커져버린 겁니다. 바로 이 역설, 이게 2026년 시장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럼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이 지점이 왜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그렇게 중요할까요? 남들 다 기술 발전에 환호하고 있을 때 이 역설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소수만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생존 전략을 함께 찾아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낡은 규칙은 그냥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AI 컴퓨팅 자원을 마치 배급받아야 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제 20년 실전 경험으로 볼 때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바로 이런 인식이거든요. 예전에는 기업들이 AI를 그냥 비용 줄이는 도구 정도로 봤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AI 컴퓨팅은 이제 매출을 직접 만들어내는 원자재가 됐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비용 항목이 아니고요.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투입재로 그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자, 데이터는 훨씬 더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저 무섭게 치솟는 보라색 선 보이시죠? 이게 바로 AI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기업들의 매출 성장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집니다. 반면에 AI 투자를 안 한 기업들은요, 겨우 미국 GDP 성장률 따라가기에도 벅차죠. 이 격차는 단순히 더해지는 게 아니라 복리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AI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거대한 구조적 변화인 이유죠. 미래에셋 리포트의 이 통찰이 사실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 지금 시장은 더 좋은 신제품이 나오는 그런 업그레이드 장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정된 자원을 누가 먼저 더 많이 확보하느냐가 모든 걸 결정하는 배급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 프레임을 머릿속에 딱 박아두고 다음 분석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극심한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 수요는 왜 폭발하고 공급은 왜 꽉 막혀 있는지 이 두 가지 측면을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수요가 폭발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AI가 하는 일의 본질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챗봇한테 질문 하나 던지고 답 하나 받는 그런 식이었죠. 하지만 지금 AI는요,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여러 가지 하위 작업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또 스스로 검증하고 심지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수정까지 하는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진화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마치 그냥 계산기 쓰다가 갑자기 스스로 리서치해서 보고서까지 써주는 똑똑한 비서를 얻게 된 거랑 똑같습니다. 컴퓨팅 자원에 태우는 스케일이 아예 달라진 거죠.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3만 5천. 이게 바로 코딩을 전문으로 하는 AI 에이전트 클로드 코드가 하루에 깃허브에 올리는 코드 수정 횟수입니다. 인간 개발자 한 팀이, 아니 몇 팀이 달려들어도 불가능한 수치죠. 이게 바로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스스로 일하는 시대가 이미 우리 현실이 됐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런 작업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24시간 내내 돌아가면서 그야말로 막대한 컴퓨팅 자원을 소모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얼마나 절박한지는 이 가격이 다 보여줍니다. AWS의 최신 블랙웰 GPU 인스턴스를 스팟 시장, 그러니까 남는 자원을 잠깐 빌려 쓰는 시장에서 시간당 $14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원래 스팟 가격은 정상가의 10분의 1, 이 정도여야 하거든요. 근데 이건 GPU 한 장을 1년 빌리는데 1억 5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내겠다는 뜻입니다. 시간당 $14가 쌓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가격이 절대 아니에요. 시장 참여자들이 사실상 몸값을 내고서라도 어떻게든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려는 거의 전쟁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자, 이제 공급 쪽을 한번 볼까요? 근데 문제가 그냥 GPU가 부족하다, 이게 아니에요. 훨씬 복잡합니다.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듯이 공급망 전체가 연속적인 교착 상태에 빠져 있어요. 고성능 메모리인 HBM은 칩 옆에
초고층 빌딩을 짓는 것과 같아서 만들기가 극도로 까다롭고요. 그걸 만드는데 꼭 필요한 EUV 장비는 1년에 만들 수 있는 대수가 딱 정해져 있죠. 이걸 통과해도 첨단 패키징, 최종 테스트, 그리고 이 모든 걸 돌릴 전력과 데이터 센터 허가까지 줄줄이 막혀 있는 겁니다. 어느 한 곳이 좀 풀려도 다른 곳이 꽉 막혀 있어서 전체 병목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로막는 정말 최후의 물리적인 장벽이 바로 이 데이터입니다. 2026년에 가동될 예정인 데이터 센터 용량 중에서 실제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고작 25%에 불과합니다. 그럼 나머지 75%는 뭐냐? 그냥 발표만 했거나 전력망 연결 문제 같은 것들 때문에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는 뜻이죠. 결국 칩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뭐 하겠어요? 그걸 꽂아서 돌릴 땅이랑 전기가 없는 건데 아주 단순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숨 좀 고르고요. 하드웨어 얘기에서 잠시 벗어나서 AI 지능 자체의 본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앞으로 시장 변화를 훨씬 더 깊이 읽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AI를 말처럼 부리는 인간이 기수였다면 이제는 AI가 기수가 돼서 우리 인간에게 일을 주는 역켄타우러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I가 전략을 짜면 인간은 그 안에서 실행만 하는 거죠. 그럼 AI가 더 많은 전략을 짤수록 그걸 실행하고 검증하기 위한 컴퓨팅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실제 데이터에서도 AI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직군에 신입사원 고용이 급감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노동시장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흔히 AI가 어느 순간 인간을 뛰어넘는 어떤 단 하나의 완벽한 초지능이 될 거라고 상상해왔잖아요. 그런데 최신 연구들을 보면 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고도화된 AI 모델은요, 하나의 뇌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 내부에 여러 가지 다른 관점과 인격체들이 서로 막 토론하고 논쟁하는 사고의 사회처럼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 내부 토론이 치열해질수록 결과물은 더 정교해지겠죠. 대신에 컴퓨팅 자원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태워버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의 새로운 규칙부터 병목의 구조까지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파트가 남았죠. 이 모든 분석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우리 포트폴리오를 지키고 성장시킬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AI 모델을 만드는 기업에만 투자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진짜 가치는요, 이 거대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공급망의 바로 그 병목 지점에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파는 게 아니라 물이 지나가는 그 좁은 파이프 자체에 투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희소성 자체가 그 어떤 기업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해자, 즉 성을 둘러싼 깊은 강 같은 그런 압도적인 경쟁 우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죠. 앞에서 우리가 분석했던 공급망의 교착 지점들을 그대로 투자 테마로 연결하는 겁니다. HBM 메모리에서는 SK 하이닉스 같은 플레이어들, 또 EUV 장비와 파운더리는 ASML과 TSMC, 최종 테스트 장비는 아드반테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인프라에 전기를 공급하고 열을 식혀주는 전력 및 냉각 솔루션 기업들까지 바로 이 병목 지점을 장악한 기업들이 앞으로 AI 밸류체인의 이익을 엄청나게 흡수하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 제가 언급한 이 기업들은 어디까지나 예시입니다. 절대 직접적인 투자 추천이 아니니까요. 반드시 각자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좋은 투자 아이디어만 있다고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실제 제 포트폴리오를 운용할 때 목숨처럼 지키는 원칙들입니다. 첫째,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긍정, 중립, 부정 시나리오를 확률적으로 생각해야 하고요. 둘째,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포지션 규모는 철저히 조절해야 합니다. 셋째, 내 생각이 틀렸을 때를 대비한 손절매 원칙. 이건 그냥 생명줄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상황에 맞춰서 분기별로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고 조정하는 리밸런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게 바로 제 20년 투자 인생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철학입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맞추겠다는 오만을 버리고 계속해서 변하는 데이터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하고 끝까지 살아남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거 산업시대의 부와 권력이 검은 석유에서 나왔다면 다가올 AI 시대의 새로운 석유는 바로 이 컴퓨팅 자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과실을, 그 열매는 최종적으로 누가 가져가게 될까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칩 제조사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전력 인프라를 손에 쥔 기업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